경상북도 의성군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 6시. 금요일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며 하루를 깨웠다. 72세의 오정분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죽은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 아래 규칙적인 빗자루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백돌아, 일어났니? 정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대답하듯 마루 끝에서 하얀 털뭉치 하나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14세의 백구, 백돌이었다. 하얀 털에 갈색 점이 박힌 중간 크기의 믹스견이지만 정분에게는 세상 어떤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30년간 보건소 조무사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운 정분에게 백돌이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유일한 친구였다. 백돌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정분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주인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었다. 정분은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14년 전 새끼였던 백돌이가 이제는 할아버지 개가 되었지만 정분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여전히 순수하고 애정 넘쳤다. 오늘 우리 은지가 온다니까 기분이 어떠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 백돌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짧게 짖으며 정분을 따라 마당을 돌았다. 정분은 딸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마당 정리를 했다. 비록 시골 마당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 정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보건소 조무사 오정분 그대로였다. 아침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자 정분은 마당 정리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준비해야 했다. 냉장고에서 싱싱한 고등어를 꺼내며 정분은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엄마 고등어 조림 해줘라고 졸라대던 은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때 백돌이도 어린 강아지였는데 은지와 함께 부엌 앞에서 음식 냄새를 맡으며 기다렸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백돌아, 은지가 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뭘까? 백돌이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정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치 자신도 궁금하다는 표정이었다. 정분은 고등어를 손질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설렘이 있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혹시 직장에서 승진했나? 아니면 이사 간다는 얘기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기대도 있었다. 34이 된 딸이 아직 혼자 지내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터였다. 주변에서도 은지가 언제 결혼하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정부는 괜한 미안함을 느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전 11시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정부는 앞치마를 털며 대문 쪽으로 나갔다. 백돌이도 귀를 쫑긋 세우며 따라 나섰다. 평소 은지가 오는 시간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 특유의 경적 소리로 은지의 차임을 알 수 있었다. 엄마, 나왔어.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34세의 외동딸 오은지가 큰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욱 밝아 보였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이는 그런 들뜬 표정이었다.
어머, 백돌이도 반갑구나. 은지가 백돌이를 보자 백돌이는 즉시 주인을 향해 달려가 발치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나이가 들었어도 가족을 맞는 기쁨만은 여전했다. 은지도 무릎을 굽혀 백돌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은지야, 어서 와라. 무슨 중요한 얘기라는 게 뭐니? 엄마, 우선 고등어 조림부터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얘기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다. 정부는 딸의 표정을 살피며 짐작이 갔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딸의 표정이 마치 연애소설 속 주인공처럼 로맨틱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 금방 해줄게. 그런데 왜 이렇게 들떠 있니? 혹시?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쇼핑백을 정리했다. 안에는 엄마가 좋아할 만한 건강식품과 백돌이를 위한 특별한 간식도 들어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었다. 사실은 엄마가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만나봐야 할 사람? 정분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예상했던 바로 그 얘기일 것 같았다. 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예상했던 얘기였지만 막상 들으니 놀라웠다. 그동안 연애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던 딸이었는데, 오히려 결혼은 안 하고 살 거예요 라고 말하던 딸이었는데 말이다. 정말이냐?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줘요. 이름은 지훈이에요. 내일 모시고 올게요. 엄마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정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딸이 이런 중요한 일을 이제야 얘기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빼앗겨 버릴 것 같은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언제부터 만났니?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만났는데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백돌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가끔씩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14년간 이 집의 모든 일을 지켜봐온 백돌이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점심 정부는 정성스럽게 고등어 조림을 끓였다. 딸이 좋아하는 무와 감자를 듬뿍 넣고 고춧가루도 딸의 입맛에 맞게 조절했다. 간장과 설탕의 비율도 딸이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그 맛 그대로였다.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정성스럽게 끓여 딸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 맛을 만들어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지훈이도 이 맛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도 고등어 조림을 좋아하니?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엄마 요리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은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정부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사랑에 빠진 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예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서운함도 있었다. 백돌아, 내일 새 가족이 올지도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니? 백돌이는 특별한 반응 없이 꼬리만 살짝 흔들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14년간 이 집을 지켜온 백돌이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들의 예민한 감각이 아직 오지 않은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3시 정각. 은지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 한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흰색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175cm 정도로 크고 단정한 외모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이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신사적이고 믿음직한 인상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두 손으로 선물 상자를 정분에게 건넸다. 한우 세트였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른 모습에 정분은 첫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말투에서 교양과 품격이 느껴졌고 은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어서 와요. 은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은지 씨가 항상 어머니 자랑을 해서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계시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왈랄랄. 갑자기 마루에 있던 백돌이가 현관 앞으로 뛰어나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 그리 크게 반응하지 않던 백돌이였는데 이상하리만큼 흥분한 상태였다.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지훈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을 만난 것처럼 온몸에 털이 바짝 서 있었다. 백돌아, 왜 이러니? 정분이 당황하며 백돌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돌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며 지훈이 들고 온 검은색 가방 쪽을 향해 달려들려는 신용을 보였다. 14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백돌이의 모습이었다. 으르르르, 와랄랄. 백돌이의 반응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다. 14년간 이 집에 온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다. 특히 지훈의 가방에 대한 반응이 유독 심했다. 마치 그 가방에서 나는 냄새가 무언가 위험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죄송해요, 지훈 씨. 이 아이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은지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사과했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 더군다나 첫 만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괜찮습니다, 은지 씨. 개들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경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가 미소 뒤로 감춘 표정은 달랐다. 찰나의 순간 백돌이를 노려보는 차가운 눈빛이 스쳤다. 그 순간의 표정에는 온화함 대신 계산적이고 음침한 무언가가 드러났다. 다행히 정분과 은지는 백돌이를 달래느라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 백돌아, 그만하고 안으로 들어가. 정분이 백돌이의 목줄을 잡고 안채로 데려갔다. 하지만 백돌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지훈이 있는 방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심지어 문이 닫힌 후에도 안에서 계속 지저댔다. 마치 조심하라,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러는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개를 좋아해서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지우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가방을 자신의 몸 쪽으로 바짝 당겨 안았다.
백돌이가 특히 그 가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 가방 안에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거실로 들어가 앉은 후에도 백돌이의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정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은지가 워낙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백돌이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다. 지훈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유통업체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매장 관리 업무라 출장이 좀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럼 우리 은지를 잘 돌봐주실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은지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니까요. 지우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정부는 흐뭇했지만 한편으로는 백돌이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다. 14년간 백돌이와 함께 살아오면서 백돌이의 직감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은지 씨한테서 어머니가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30년 동안 조무사로 일했어요. 이제는 은퇴했지만요. 대단하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 백구도 잘 돌보시는 거겠네요. 지훈이 백돌이 얘기를 꺼내자 정분의 표정이 밝아졌다. 백돌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은지가 대학생일 때부터 키웠거든요. 그렇군요. 나이가 꽤 되었네요. 지훈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정부는 놓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백돌이에 대한 불편함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다. 고등어 조림은 물론이고 나물 반찬들과 된장찌개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다. 시골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지훈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중에도 백돌이는 안채에서 간헐적으로 지저댔다. 보통 때라면 조용히 지내던 시간인데도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지훈이 젓가락을 들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백돌이의 짖는 소리가 더 커졌다. 마치 주인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백돌이가 정말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손님이 와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은지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마 새로운 냄새 때문일 거예요. 지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방에서 나는 냄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돌이의 예민한 후각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개들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화학 냄새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다. 지우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았고 은지에 대한 애정도 진심으로 보였다. 결혼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내년 봄쯤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우리 은지가 행복하면 저야 좋죠. 하지만 백돌이만은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심지어 지훈이 마신 찻잔 냄새를 맡고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찻잔 주위를 킁킁거리며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해가 지고 지훈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정부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다. 그런데 지훈이 신발을 신고 일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백돌이의 짖는 소리가 집 안에서 격렬하게 들려왔다.
정말 이상하네요. 백돌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봐요. 정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 혹시 백구를 훈련소에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있으니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지훈의 제안에 정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에요. 백돌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어딘가 보낼 생각은 없어요. 정분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훈은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정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히 좋은 사람 같은데 왜 백돌이가 그렇게 반응했을까? 30년간 보건소에서 일하며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해온 경험으로는 백돌이의 반응이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동물들의 직감은 때로 사람보다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정부는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돌아, 너는 뭘 보고 있는 거니? 엄마한테 말해봐. 백돌이는 정분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끙끙거렸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다. 마치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지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분의 집을 찾았다. 매번 정중한 태도로 예를 다했고 은지와의 결혼 계획도 점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백돌이의 반응은 갈수록 심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렬해지는 백돌이의 모습에 정부는 점점 더 신경이 쓰였다. 와랄랄, 으르르르. 지훈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백돌이는 마치 생사를 건 적을 만난 듯 격렬하게 지저댔다.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때로는 지훈을 향해 달려들려는 신용까지 보였다. 정분이 급히 말려야 할 정도였다. 평소 온순하고 얌전했던 백돌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백돌아, 왜 이러는 거야? 좋은 사람인데. 정분이 백돌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백돌이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다. 특히 지훈이 가져온 가방이나 그가 손댄 물건들에 대한 백돌이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마치 그 가방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백구가 너무 공격적인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지훈이 우려스럽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백돌이의 반응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죄송해요.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어느 월요일 오후 지훈이 정분에게 차를 대접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백돌이가 갑자기 거실로 뛰어들어와 지훈이 마시던 찻잔 앞에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더욱 격렬하고 절망적인 울음소리였다. 으르르르, 와랄랄. 백돌이는 찻잔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더욱 흥분했다. 마치 그 안에 뭔가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는 듯이 발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경고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14년간 정분과 함께 살아온 백돌이가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경고한 적은 없었다. 백돌아, 안 돼. 은지가 백돌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백돌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지훈의 가방 쪽으로 더욱 격렬하게 달려들려 했다.
마치 그 가방을 찢어서라도 안에 있는 위험한 것을 꺼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정말 죄송해요, 지훈 씨. 요즘 백돌이가 너무 이상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백돌이의 행동에 지쳐가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백돌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구 때문에 은지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혹시 잠시 돌봄 센터에 맡기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 엄마. 지훈이 말이 맞아요. 은지도 즉시 지훈의 편을 들었다. 정부는 충격을 받았다. 딸이 자신보다 남자 편을 드는 상황이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백돌이를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이렇게 변하다니. 백돌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나중에 정말 사고라도 날 수 있어요. 지훈이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은지야, 백돌이는 가족이야. 어딘가 보낼 수는 없어. 엄마는 왜 사람보다 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은지의 날선 말에 정부는 할 말을 잃었다. 34년을 키운 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지훈이 와서 딸과 백돌이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다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훈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은지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백돌이를 고립시키는 작전이 성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백돌이와 관련된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지훈이 올 때마다 벌어지는 소동 때문에 은지는 점점 백돌이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시선으로 백돌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백돌이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훈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은지야, 백돌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죠? 그냥 늙어서 성격이 나빠진 거죠. 아니면 질투하는 거고요. 정분의 가슴이 아팠다. 어려서부터 백돌이를 귀여워하던 딸이 이렇게 차갑게 말하다니. 지훈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은지는 백돌이를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며 아꼈는데 어느 목요일 저녁 지훈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였다. 이번에는 백돌이의 반응이 특히 심했다. 지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자 백돌이가 거의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와라라랄. 으아악. 백돌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경고를 넘어서 절규에 가까웠다. 마치 제발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백돌아, 그만해. 정분이 백돌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백돌이는 온 힘을 다해 지훈의 가방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마치 그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듯이. 어머니,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다. 조금씩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가면을 쓰고 있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백구 때문에 정상적인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은지 씨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요,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백돌이냐, 저희 결혼이냐. 은지의 최후 통첩 같은 말에 정부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그런 선택을 강요한다는 사실이었다.
딸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정부는 혼자 마당에 앉아 백도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백도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정분에게 몸을 맡기며 낮게 끙끙거렸다. 마치 주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듯 했다. 백돌아, 너는 정말 뭘 보고 있는 거니? 엄마한테 말해봐. 백돌이는 정분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저를 믿어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일 체포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박진수가 의심하면 도망칠 수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은지한테는 언제 말하나요? 체포 후에 증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믿으실 거예요. 민국이 돌아간 후 정부는 백돌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백돌이는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정분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백돌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백돌이는 정분의 손을 살며시 핥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상처 때문에 아프지만 주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그날 밤 늦게 은지가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지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엄마, 지훈이 병원에 갔대요. 파상풍 주사도 맞고 8바늘이나 꿰맸대요. 은지야, 백돌이를 정말로 어딘가 보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은지의 말에 정분의 가슴이 미어졌다. 딸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다. 은지야, 엄마가 말하는 걸 한 번만 들어봐라. 무슨 말씀이세요? 또 지훈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실 거예요? 정부는 CCTV 영상을 보여줄까 고민했지만 민국의 당부를 생각해 참았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딸을 설득해 보기로 했다. 지훈이한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없니?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주고 엄마까지 모시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은지야. 그리고 백돌이는 14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었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이 들어서 성격이 변한 거죠. 사람도 늙으면 변하는데 걔라고 안 변하겠어요? 은지는 끝까지 지훈을 감쌌다. 정부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백돌이냐, 저희 결혼이냐 선택하세요. 은지야, 그런 선택을 왜 강요하니? 강요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지훈이도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백돌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은지의 협박 같은 말에 정부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알겠다. 내일 답을 줄게. 정말요? 엄마가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죠? 은지의 눈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백돌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부는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백돌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백돌이는 정분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잠들었다. 내일 있을 마지막 전투를 위해 체력을 비축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수요일 오후 2시, 지훈이 다시 정분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은지와 함께였다. 지훈의 팔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더 이상 온화한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듯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서 와요. 팔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우는 평소와 달리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가면을 벗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어제 약속하셨잖아요. 백돌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신다고. 은지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래, 결정했어. 정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침착했다. 민국이 곧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백돌이는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정분의 단호한 대답에 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그럼 저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렴.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인 분인 줄 몰랐어요. 은지의 날선 말에도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도 실망하셨겠네요. 네, 정말 실망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졌다. 더 이상 온화하고 부드럽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진짜 목소리였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뭘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오늘로 모든 게 끝날 일이니까요. 지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익숙한 작은 병을 꺼냈다. 어제 백돌이가 그렇게 반응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지훈아, 뭐 하는 거야? 은지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걸 드시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고통 없이요. 정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드디어 지훈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아, 정말 뭐 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해? 은지가 지훈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은지야, 이제 알아도 돼. 내 엄마는 오늘 죽어야 해. 뭐라고? 왜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돈 때문이죠.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은지도 받을 유산이 꽤 되고요. 지우는 태연하게 독국물을 정분의 찻잔에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지훈아, 그만해. 뭔 소리야 이게. 은지가 소리쳤지만 지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은지야, 너도 공범이야. 내가 없었으면 이 늙은 것에게 접근할 수 없었거든. 미쳤어? 나는 그런 거 몰랐어. 몰랐다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참 재밌었어. 그 순간이었다. 와라랄. 백돌이가 안방에서 뛰쳐나와 지훈의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다. 상처 입은 다리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가방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놈의 개가. 지훈이 백돌이를 발로 차려는 순간 가방이 찢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 다양한 독극물들, 피해자들의 사진, 그리고 범행 계획이 적힌 메모지까지. 박진수, 진짜 이름은 박진수지? 정분이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보며 말했다. 어떻게 알았지?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CCTV로 다 봤어요. 당신이 제 차에 독을 넣는 것도. 이런 젠장.
지훈이 분노하며 백돌이에게 더욱 거칠게 발길질을 했다. 백돌이는 끙끙거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백돌이한테 손대지 마. 정분이 몸을 던져 백돌이를 보호했다. 그 순간 지훈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늙은 것이 끝까지 방해하네. 그럼 고통스럽게 죽어도 할 수 없지. 지훈이 정분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경찰이다. 손들어.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국 형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박진수, 내가 체포된다. 내 이름은 최지훈이라고. 우리는 내 정체를 다 안다. 박진수, 연쇄살인 미수범. 순순히 따라와라. 지훈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그의 가방에서 나온 증거물들은 그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은지가 멍한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증거물들을 바라보았다. 가짜 신분증, 독극물,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까지. 은지야, 지훈이는 박진수는 연쇄살인범이었어. 엄마를 죽이려 했던 거야. 말도 안 돼. 지훈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은지가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달은 것이다. 은지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국이 은지에게 사과했다. 박진수는 이런 일의 전문가예요. 세련된 수법으로 많은 여성들을 속여왔거든요. 그럼 나도 공범인 거예요? 아니에요. 은지 씨는 피해자예요. 박진수가 어머니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용한 거죠. 민국의 설명을 들으며 은지는 더욱 절망했다. 자신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백돌아. 은지가 상처 입은 백돌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엄마를 지키려고 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백돌이는 은지의 손을 살며시 핥으며 용서한다는 표시를 했다. 일주일 후 정분과 백돌이는 동물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고 있었다. 백돌이의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었고 정분의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사건 이후 며칠간은 악몽에 시달렸지만 백돌이가 곁에 있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할머니, 백돌이가 정말 영웅이네요. 이런 똑똑한 개는 처음 봐요. 수의사가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탄했다. 백돌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기분 좋아했다. 우리 백돌이가 가족을 구해줬어요. 만약 백돌이가 없었다면.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개들의 직감과 후각이 이렇게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니.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은지가 들어왔다. 지난 일주일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딸의 모습이었다. 눈이 많이 부어 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다. 엄마.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박진수의 정체가 밝혀진 후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와 백돌이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괜찮다, 은지야. 너도 속은 거야. 엄마가 미리 막지 못해서 미안해. 정분이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은지는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 정말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괜찮아. 은지는 백돌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돌아,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백돌이는 은지의 손을 살며시 핥으며 용서한다는 표시를 했다. 그 따뜻한 반응에 은지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다. 백돌아,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고마워. 백돌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은지의 얼굴을 하차주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이.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는 백돌이가 좋아하는 새 장난감과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은지가 백돌이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들이었다. 백돌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더 잘 돌봐줄게. 내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니까. 백돌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은지 주위를 뛰어다녔다. 상처가 다 나은 후라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이었다. 며칠 후 민국 형사가 사건의 마무리를 알리러 왔다. 형님, 박진수 재판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18년형이 확정됐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들까지 합쳐져서 중형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형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형님과 백돌이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민국은 백돌이를 보며 웃었다. 백돌이야, 너 덕분에 나쁜 놈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 백돌이는 민국의 손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이제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런데 형님,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다른 피해자들 집에도 모두 개나 고양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모두 박진수를 경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동물들의 직감이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한 달 후 정분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은지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엄마와 백돌이를 돌보았다. 그리고 백돌이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백돌아, 오늘도 산책 갈까? 은지가 목줄을 들어 보이자 백돌이는 신나게 짖으며 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정부는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백돌이 덕분에 가족이 더 단단해졌네. 산책을 나선 은지와 백돌이를 바라보며 정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말보다 더 정확한 진실을 전해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과 충성심을 믿고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엄마, 다녀왔어요. 1시간 후 은지와 백돌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백돌이는 여전히 건강했고 은지는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다. 무엇보다도 백돌이를 바라보는 은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었다. 백돌아, 오늘 산책은 어땠니? 정분이 묻자 백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정분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백돌이가 정말 똑똑해요. 산책하면서 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백돌이는 특별한 아이니까. 저녁이 되자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백돌이는 정분과 은지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앞으로는 백돌이 말을 더 잘 들어볼게요. 그래,
백돌이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정부는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백돌아.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백돌이는 마치 그 마음을 아는 듯 정분의 손을 하찼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정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는 존재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황혼이 마을을 물들이는 가운데 정분과 은지 그리고 백돌이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들은 서로를 지키며 함께 이겨낼 것이다. 백돌이가 보여준 그 충성심과 사랑처럼 몇 년이 지난 후 백돌이는 천수를 누리며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 정분과 은지는 백돌이를 집 뒤 작은 언덕에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의 영웅, 백돌이라고 적힌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은지는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을 했고, 백돌이를 닮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백돌이 이세였다. 새로운 백돌이는 첫 번째 백돌이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정부는 이제 8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가끔 마당에 앉아 백돌이의 무덤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떠올린다. 고마웠어, 백돌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정부는 백돌이가 자신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확신한다.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가을 저녁 정부는 은지와 손자 그리고 백돌이, 이세와 함께 백돌이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5살 된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백돌이 할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을 구해준 진짜 영웅이었단다. 백돌이 이세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어. 손자는 백돌이 이세를 꼭 안으며 말했다. 백돌아, 우리도 영웅이 되자. 백돌이 이세는 꼬리를 흔들며 손자의 얼굴을 하차주었다. 마치 첫 번째 백돌이의 영혼이 이어받아진 것처럼.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구나. 백돌이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 정신이 새로운 백돌이에게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은지야, 너도 이제 깨달았겠지만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야. 네, 엄마.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죠. 맞아. 그리고 그런 마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배울 수 있단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부는 생각했다. 백돌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이 집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할머니, 백돌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이었다. 그럼 저 별 중에 하나가 우리 백돌이일 거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란다. 와, 정말요? 그럼 나도 백돌이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겠어요. 손자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백돌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백돌이 이세랑 같이 잘 지낼게요. 그 순간 마치 대답하듯 별이 더욱 밝게 반짝였다.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백돌아.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줘서.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백돌이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백돌이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정분에게 달려와 안겼다. 백돌아,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은지도 좋은 사람 만났고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 모두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에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백돌이는 정분의 얼굴을 다정하게 핥아주었다. 이제 새로운 백돌이가 있으니까 저는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백돌아. 정분이 백돌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백돌이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 미소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뜬 정분의 마음은 평안했다. 백돌이가 정말로 편안한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정부는 85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 직전 정부는 백돌이가 자신을 맞으러 온 것을 보았다고 은지에게 말했다. 백돌이가 왔어. 나를 데리러 왔어. 고마워, 백돌아. 정분의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국 형사도 왔고 백돌이를 치료해준 수의사도 왔다. 심지어 박진수 사건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까지 와서 정분을 배웅했다. 정분 할머니와 백돌이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정분을 기리며 백돌이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한 마리의 충직한 개가 어떻게 가족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은지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정분을 백돌이 옆에 묻어주었다. 이제 2개의 작은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정분, 우리 가족의 영웅 백돌이. 매년 정분의 기일에 은지 가족은 그곳을 찾아 꽃을 바치고 옛 이야기를 나눈다. 손자 민준이도 이제 13살이 되어 백돌이의 이야기를 또래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준다. 우리 백돌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개였어.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부터 구해냈거든. 그리고 백돌이 2세는 이제 11살의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만은 첫 번째 백돌이와 똑같다. 어느 여름날 은지는 백돌이 2세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수상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은지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백돌이 2세가 격렬하게 짖으며 경계했다. 이상하네. 평소에 이런 적이 없는데. 은지는 백돌이 2세의 반응을 보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동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범인이었다. 역시 백돌이의 후계자답네. 은지는 백돌이 2세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야. 사람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보니까. 그날 밤 은지는 남편과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물들의 직감은 정말 놀라워. 우리가 놓치는 걸 먼저 알아보잖아. 그래서 백돌이 할아버지가 영웅이 된 거구나. 민준이가 백돌이 2세를 안으며 말했다. 백돌아, 너도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이렇게 백돌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간다.
한 마리의 충직한 개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 정신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간다. 세월이 흘러 백돌이 2세도 늙어갔지만 그 정신만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백돌이가 이 가족에게 올 것이고 그 사랑의 릴레이는 계속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꾸렸을 때 그는 아이들에게 백돌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때로는 말없는 존재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단다. 그 사랑을 믿고 지켜주고 또 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그의 집에도 백돌이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 역시 조상의 DNA를 이어받아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충실한 동반자들이었다. 이렇게 백돌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다. 한 마리의 개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정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때로는 말보다 먼저 진실을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